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5월 5일 휴일을 맞이해서 SCM 생명과학 영상을 한번 주린이 분들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조정을 거치면서 단 며칠 만에 4만원대에서 33,000원대 20%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는 고객 예탁금이 58조 원에 향하고 어제 화요일에는 나스닥 시장이 1.88% 261포인트가 하락을 했네요. 현재 74포인트 저녁 7시 30분경부터는 나스닥 선물이 73포인트 이렇게 반등하고 있네요.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SCM의 2023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점마다 하고 있는데 4만원은 이제 안착이 어느 정도 될까 싶었는데 또 역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SCM 생명과학은 아직 코스닥의 150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관계로 공매도로서는 자유로운 상황에 있고요. 어제 화요일에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300주가 들어온 모습이고 수급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게 되면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많이 팔았었지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2200주 들어온 모습을 최근에는 기관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팔았습니다. 양호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면 7.78%, 신용시장은 1.78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97만 주까지 외국인들은 늘어났고, 최근 그렇게 9만 2천 주다 그러면은 한 5만 주 정도가 되나요? 5만 주, 97만 6천 주. 4만 5천원 97만 네. 한 5만 주 정도를 던진 모습을 하고 있고 크게는 줄여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현재 34,400원에 위치해 있고 전접점 부근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5월 4일 어제 새벽 6시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이병건 대표의 대담 얘기가 하나 나와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정세임 기자가 인터뷰를 정세임 기자가 이렇게 이병건 대표와 대담을 나누면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기사가 올라온 것은 어제 새벽 6시에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징 K-바이오 시간이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닝 멘트가 시작되면서 정세임 기자와 이병건 대표의 대담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물론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한두 가지의 이병건 실제의 대표이사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SCM 생명과학 핵심 파이프라인인 중등증,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 후보물질, 임상 일상 결과와 이후 개발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지난해 20명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군으로 임상 일상을 진행했다. 그중 한 가지 첫 번째로는 10명은 고용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를 인체했을 때는 킬로그램당 100만 개의 세포를 쓰는 해당 용량이고 다른 10명의 군은 반으로 줄인 킬로그램당 50만 개의 세포를 투여했다. 20명 중 1명만 드롭해서 19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19명 중에서 13명에게서 효과를 보여 68%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원래 아토피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임상에서는 13명 환자 중에 12명이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SCM-AGH의 장점은 타 치료제 대비 장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초기 투약 환자 중에는 투약 3년 후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임상 2상 2월 16일 날 첫 투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렇게 이병건 대표가 자주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에 또는 대담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토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노피의 듀피젠트 이상을 어느 정도 이상 부분을 시장에서 장악해 나가지 않을까. 상당히 임상에 지난 12월 16일 날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지난 3월 31일에도 IR 자료에서 환자들의 그러한 개선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자주 이렇게 대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SCM의 긍정적인 아토피 피부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올해 임상 2상에서는 15개 병원에서 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고려대 안산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강동경희대학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등 15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에 환자 모집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임상 3상이 들어갈 예정인데, 임상 3상은 국내에서는 한독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디오파마가 진행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최근 등장한 생물학적 제재 듀피젠트가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CM 생명과학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어떤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에 대표님은 아토피 피부염 글로벌 시장 규모는 10조 원 정도이다. 경쟁 제품으로는 사노피가 판매하고 있는 듀피젠트라는 단일 항체 약물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2년 동안에 3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듀피젠트와의 차별점은 듀피젠트는 2주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하는데 반해서 SCM 생명과학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2주 간격으로 3번 정맥 주사 후 그 약효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듀피젠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매출 발생 시점은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정 기자, 또 다른 파이프라인 중 만성이식 편대 숙주 질환 후보 물질의 임상 현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은 백혈병 환자들이 타인의 골수를 이식받은 후 생기는 면역 거부 반응에 따른 희귀 질환이다. 물론 개발 단계 희귀 질환이 2019년에 됐고요. 50% 정도는 이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증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되지만 중증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되는 사망에 이릅니다. 현재 후보 물질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첨생법에 따라 희귀질환 신약은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임상 2상은 74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49명이 등록되었고, 올해까지 환자 등록을 끝내고 내년 2상을 맞춰 가능하면 2023년도에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 물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늠하고 있는데, 글로벌은 스테로이드 기준 약 7천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나온 신약의 경우 1년 비용이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를 반영하면 약 3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시장에서 진출해 글로벌에서 직접 판매까지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신약의 3분의 1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두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도 진행되고 있나요? 라는 또 질문에 네, 올해 JP모건 1월 10 며칠이죠? 초에 컨퍼런스에서 미국, 유럽, 중국, 중동 회사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시간이 임상 2상 2월 16일 첫 투여를 시작했으니까 6개월 정도, 한 8월 정도라고 한다면 임상 이상의 중간 발표, 그 정도? 늦어지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가 라이센스 아웃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SCM 생명과학에서 여러 적응증을 타깃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임상을 자진 취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또 질문에 줄기세포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폐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임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코로나19 백신과 항체 치료제가 등장했고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서 이 시점에서 임상에 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임상과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임상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임상 자진 취하가 회사에 손실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단을 맞더라도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임상 진행을 위한 자금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라는 또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을 위한 자금은 현재 현금으로 300억 있는 것으로 지난 3월 30일 이 대표는 말씀을 하셨고요. 글로벌 임상이나 생산시설 확장,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자금 조달도 고려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총 1조가 넘어가면 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10%만 하여도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은 1,000억 원 정도가 되죠. 10%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1조가 넘었을 적에 10% 정도만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 주주들도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러한 것이 바로 증시의 상장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주들의 친화 정책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회사에서 좀 전해졌으면 하는 물론 시가총액이 좀 올랐을 때 현재로서는 시총이 4천억에 불과하니까 20% 주주 배정을 하더라도 800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을 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주주 배정으로 고려해 보시고 현재로서는 300억이나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임상이라든지 생산시설 확장, 인수합병 등은 충분히 그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넥신과 공동으로 미국 바이오텍 코이뮨을 인수했는데 코이뮨의 나스닥 상장에도 의지를 밝히셨는데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또 질문에 2019년 2월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이 51대 49 지분 비율로 미국 코이뮨을 인수했습니다. 코이뮨은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항암 백신을 개발 중인데 현재 코로나19 백신에도 쓰이는 mRNA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이 기술을 활용해 연구를 하고 있었고 현재 전이성 신장암에 대해 환자의 mRNA 정보를 입력한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임상 2비상을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 또 코이뮨은 작년 2월에 이탈리아의 포뮬라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포뮬라는 차세대 카티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카티 치료제는 가격이 매우 비싼데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아 가격을 낮추는 새로운 개념의 카키계 치료제죠. 동종 카키 CD19를 이용해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 임상 1, 2의 이상을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이며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 등에 관해서는 작년 12월에 미국 ASH에서 중간 결과 발표한 바 있고, 그때 아마 36,000원 정도 상한가를 시작을 했었죠. 추가 임상을 위해서 작년 말에 500억 원의 추가 펀딩을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반기 해봐야 7월 얼마 남지 않았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피오지킨스 림프종에 대한 임상을 추가하려고 한다. 임상 결과가 나오면 2023년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나스닥 상장에 경험한 전문가 한 분을 이사회에 이게 참여를 했었죠. 또한 세포치료제 전용 cGMP 시설을 이용하여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로부터 수주를 받아 공정 개발과 생산을 도와주고 있다. 이뮤노믹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인 HLB의 최대 자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죠. SCM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이 줄기세포에서 CAR-T, 면역세포까지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회사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가요? 라는 질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주주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시장의 가치는 주가와 시가 총액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회사의 가치는 본연의 역할인 줄기세포 치료제, 즉 이병건 대표는 현재 시가총액 4천억이 타 동종 기업과 같은 주가라 생각을 하지만, 면역세포 치료제, 즉 전이성 신장암이라든지 그리고 카키 CD19의 파이프라인, 투 파이프라인에 대한 면역세포 파이프라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병건 대표는 생각하고 계시네요. 저 역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코이민에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500억 펀딩을 하면서 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스닥 상장에 가까워지면 조금 더 반영되리, 좀 겸손한 말씀인 것 같고요. 상당히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세운 경영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올해 진행 중인 임상, 특히 아토피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또 미국에서 진행 중인 CAR-T 치료제나 신장암 임상도 내년쯤에는 국내에 도입을 해서 국내 환자에게도 임상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인도적인 차원의 생각을 또 이병건 대표께서 하시고 계시네요. 정 기자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클로징 멘트로는 라이징 K바이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대담을 마쳤습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차후에는 제가 또다시 영상을 할 때는 또요, 계속해서 지난 3월 30일 이병건 대표의 IR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이 어제죠. 상당하게 변동폭이 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로서는 32,800원 마이너스 4.65%, 또 고가로는 36,150원까지 변동폭이 대략 9.6% 정도의 큰 폭으로 시장이 요동친 하루였었고, 최종적으로는 보합으로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으로 준비된 기업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 생산시설 GMP 또는 미국의 고유민의 cGMP 또는 소프트웨어 여러가지 부분, 임상에 대한 현금 확보, 그리고 흑자 전환, 이런 부분, 흑자 전환은 좀 잘못돼서 좀 누락이 됐었죠. 그런 부분. 이번 5월 15일에도 실적 발표할 텐데, 아직은 제약바이오 신규 지난해 6월 17일인가요? 그 정도에 상장이 되어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한
한 2달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상장 1년이 되면서 서서히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여받는다 생각을 하고요.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서 SCM 생명과학을 바라보면 향후에 상당한 주가의 수익률을 더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1세대 제약바이오의 이병건 대표, 그리고 임상 담당을 하는 최대 주주이면서 송순우 부사장님,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인맥들은 상당한 인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기업을 믿고, 이런 기업은 충분하게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며칠간 4만원에서 20%의 가격 조정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시장 원리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고요. 답답하신 분들은 보유 물량의 10% 정도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하셔도 괜찮고, 시간이 장을 보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고요. 저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매매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시끄럽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왜냐면 공매도 대상이 아직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큰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2023년 코이면의 나스닥 상장을 기대하면서 올해 정도는 한 5만원 정도까지에만 주가 상승을 보여줘도 대단히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식구분님들 또는 주린이분들 건강하시고, 내일 또 장이 열리고 내일 또 좋은 모습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